안녕하세요. 프리뷰앤 팀장입니다. 12월 29일 NBA 리뷰와 12월 30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BA가 좀 어렵네요. 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데이터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 분석을 가장 우선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데이터가 한 6,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2, 30% 어떠한 선수들의 어떠한 폼이나 최근 팀의 흐름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잘 안 맞아요. 예. 최근 한 닷새 정도 계속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저희로서는 뭐 일단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뭐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것 말고는 저희는 딱히 방법이 없어요. 예. 뭐 촉이나 뭐 느낌이나 뭐 이런 걸로 분석을 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입장이고, 저희한테는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흐름을 다시 한번 찾아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침에 NBA에서 깨지고 저녁에 국내 경기에서 복구하고, 지금 그런 패턴입니다. 저희가 제일 높았을 때가 한 670%인가 수익률이 그랬었는데, 계속 500, 600, 500, 600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일 하루 정도 남았네요. 일단 600%를 넘기는 걸 목표로, 600 한 50% 정도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VIP 팁의 목표는 한 달 수익률 500%입니다. 한 달 수익률 500%. 500%가 수익률 500%가 뭐냐면, 매일 프리뷰엔이 시키는 대로 뭐 단폴이든 조합이든 꼬박꼬박 샀더니 10만원씩 샀더니 한 달 뒤에 50만원이 되어 있더라.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연속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 뭐 계속 상승 구간을 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오늘 가입하고 내일 어제 가입하고 어제 오늘 했는데 둘 다 틀렸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 보시라는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그걸 드려요. 저희 이 퍼센테이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60%, 뭐 50%, 40%이 퍼센테이지 맞게 사셔야 됩니다. 맞게. 오늘도 단펄 60% 현대건설 오버 그러면 여기에 맞게, 만약에 내가 오늘 10만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6만원만 딱 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거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도 꼭 참조해 가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워싱턴 피닉스, 피닉스 차포 다 빠진 상황에서 워싱턴이 승리했고, 올랜도가 백투백 경기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디트로이트의 어떤 상성에서 밀려서 그랬는지, 디트로이트한테 올 시즌 두 번 다 패하네요. 올랜도가 패했고, 일단 올랜도의 야투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가 뭐 올랜도랑 만나면 상당히 경기력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승리, 마이애미는 버틀러, 히어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애틀란타가 끝까지 발악은 했지만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브루클린이 좀 더 집중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미네소타와 뉴올리언스와의 경기에서도 이게 뭐 최근 미네소타의 흐름이 좋은 건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의 경기력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최근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올리언스의 경기력이 사실 좋았을 때의 경기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미러키, 참 시카고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 팀은 진짜. 오늘 미러키가 피한 가장 큰 이유는 야투율, 3점 적중률이 20%밖에 안 됐고 시카고 40%. 페인트 존에서 야니스가 뭐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야투가 너무 안 터졌기 때문에 백코트에서 밀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카고와 미러키 경기, 시카고가 백코트에서 밀리진 않는다. 대신 프론트 코트에서 야니스가 활약을 해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미러키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미러키가 야투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경기도 막판에 클러치 싸움에서 세크라멘토가 승리하였고, 골스 유타의 원정 경기력은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골스의 홈 경기력은 좋고, 일단 골스가 이 벤치 자원들이 최근 잘해줍니다. 벤치 자원들이 뭐 공격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벤치 자원들이 수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골스 경기를 접근할 때는 항상 상대팀의 어떠한 그 백코트에서의 어떤 능력들, 그런 거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골스의 쿠민가와 뭐 와이즈맨의 어떤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수비도 상당히 좋아서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GTD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GTD가 많습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할리버튼, 그 다음에 토론토 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토는 벤블릿, 보스턴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뉴욕 같은 경우, 샌안토니오는 켈든 존슨과 바셀, 뉴욕은 브론슨. 그 다음에 그렇게 상당히 뭐 중요한 자원들이 다 GTD인 상황인데, 자, 인디애나 클리블랜드 먼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오늘 할리버튼이 GTD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GTD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할리버튼이 오늘 안 나온다. 그렇다면 저는 클리블랜드 사이 언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할리버튼이 나온다. 그러면 인디애나 프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뭐 할리버튼, nem바드, 뭐 버디힐드, 네스미스, 뭐 터너까지 다 좋습니다.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할리버튼 없어도 이거 뭐 프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인디애나의 최근 경기력은 좋습니다. 다만 인디애나 같은 경우 이 3점 때문에 3점 비중이 높은 팀이어서 3점이 이게 35%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고전할 확률이 있는데, 최근 클리블랜드가 3점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한창 클리블랜드 좋았을 때의 어떠한 클리블랜드의 수비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디애나의 최근 3점 적중률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클리블랜드가 3점을 많이 맞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최근 경기 보면은 미첼이 조금 부진합니다. 미첼이 직전 경기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갈란드가 폼이 좋은 상황에서 미첼이 폼이 나빠버리니까, 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미첼과 갈란드 둘 중에 한 명만 삐끗하더라도 이 마땅한 백업 볼 핸들러가 없어요. 이 두 명이 서로 번갈아 주면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이 삐끗해버리면은 폼이 안 좋은 선수가 코트에 들어섰을 때 클리블랜드가 상당히 볼 흐름도 뻑뻑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모블리와 알렌의 역할, 지금 모블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렌의 역할이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버겁다? 예. 모블리가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데, 왜 영어로 돼 있지? 예. 에바 모블리. 예, 죄송합니다. 에바 모블리. 예. 알렌의 역할, 알렌이 혼자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에바 모블리 같은 경우도, 최근 폼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알렌과 모블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에서, 이렇게,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평균보다 한 2점 정도 많은 상황이고 오버롤 같은 경우는 50점, 45점 실점. 근데 최근은 뭐 51점, 40점 실점.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어떠한 페인트 존에서의 득실 마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알렌과 모블리 따로만 놓고 본다면 알렌이 최근 플러스 마이너스가 1.8에 13.6점. 근데 오버롤은 5.4입니다. 5.4에 13.9점. 모블리 같은 경우 최근 5경기 마이너스 0.8에 11점. 그 다음에 오버롤 보면은 2.1에 14점. 그러니까 지금 알렌과 모블리의 지금 폼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게 보여지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지금 뭐 클리블랜드가 백코트에서 미첼이 조금 부진하면은 갈란도 혼자 해줘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서도 알렌과 모블리가 썩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가 지금 예전만큼 썩 잘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버롤이 105점인데 레스트 5가 109점 한 4점에서 5점 정도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연패를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정 경기력은 클리블랜드가 좋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디애나가 오늘 할리버튼이 나온다 하면은 저는 인디애나의 플러스 핸디캡이 보다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그래서 이 경기 인디애나의 플러스 핸디캡 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토론토와 멤피스입니다. 이 토론토 멤피스도 오늘 벤블릿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벤블릿의 출장 여부 꼭 확인하셔야 되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벤블릿이 오늘 출장을 안 하면 전 이 경기는 멤피스 사이드로 봅니다. 예. 다만 벤블릿이 출장을 한다. 자, 벤블릿이 백코트에서 볼 핸들링을 잘 해주면서 아누노비, 시아캄,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아누노비, 시아캄, 또 스커티 반스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벤블릿이 빠지면 마땅히 지금 볼핸들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게리 트렌트 주니어 정도밖에 없는데 벤블릿과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어떤 볼 핸들링 능력은 이 스탯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벤블릿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멤피스 같은 경우는 뭐 데스몬드 베인이 합류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합류한 이후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습니다. 데스몬드 베인의 슛감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진짜 뭐 최악이에요, 최악.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이 자꾸만 상대 팀에게 넘어가게 되고 득점력이 지금 7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멤피스가. 예. 그리고 여기에는 데스몬드 베인이 상당한 어떠한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 데스몬드 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전 경기 베인 같은 경우 지금 뭐 5경기 이건 이제 직전 출장한 5경기 이제 평균 15분인데 지금 뭐 득점도 그렇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도 그렇고 그냥 아주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의 지금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데스몬드 베인이 안 좋다 보니까 자모란트 지금 혼자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모란트가 뭐 득점력에서는 뭐 꾸준히 제 몫은 해주고 있지만 수비도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다마 역시 알다마가 이게 마이너스 6.6까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알다마는 올 시즌 평균은 2예요. 2. 근데 최근 5경기 6.6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안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담스도 역시 제 역할 못하고 있고 브룩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멤피스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고 슛감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나쁘고요. 슛감 같은 경우 지금 최근 5경기 3점 적중률이 25%인데 3점을 40%나 맞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멤피스가 원정 경기에서 뭐 썩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벤블릿이 나온다면은 저는 토론토의 승리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토의 승리 그리고 벤블릿이 안 나온다면 꾸역꾸역 멤피스가 승리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스턴과 클리퍼스 개인적으로 가장 내일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보스턴이 3연승 그 다음에 클리퍼스가 2연승 중인데 오늘 두 팀 다 뭐 딱히 눈에 보이는 GT는 없어요. 완전히 정예 멤버로 붙을 것 같은데 거의 뭐 풀업 수준으로 경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스턴이 한창 잘 나갔을 때 한 뭐 요때쯤 11월 말 뭐 그때쯤까지만 해도 골고루 잘했어요. 골고루 잘했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뭐 테이텀과 브라운에 의존하는 그런 경기력이었다면 그때 당시는 스마트, 화이트, 브록던 뭐 이런 선수들이 골고루 잘해줬습니다. 3점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직전 경기도 그렇고 직전 미러키와의 경기도 그렇고 테이텀과 브라운에게 너무 득점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제 역할을 썩 잘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텀과 브라운 둘 중 하나가 막히게 된다면 좀 뻑뻑한 경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상대로 하는 클리퍼스가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물론 최근 수비가 조금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 4점 정도 늘어났는데 대신 득점력이 13점이 늘어났죠. 자, 클리퍼스의 이러한 수비를 브라운이 혼자 뚫기는 힘듭니다. 분명히 스마트와 화이트, 브록돈의 활약이 필요로 한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이 보스턴의 백코트가 폼이 안 좋은 게 이때부터예요. 12월 초부터 계속 안 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거 클리퍼스가 보다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일단 레너드의 폼이 완전히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살아난 모습. 폴 조지는 항상 제목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월이나 그 다음에 바툼 그 다음에 만과 같은 어떤 백업 자원들의 폼도 최근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백업 자원들만 뭐 잠깐 보시면 만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8.4죠. 5점 8점 득점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8.4입니다. 바툼 8.8이에요. 이러한 어떠한 백업 자원들의 수비가 매우 좋아지면서 클리퍼스의 경기력은 자연스럽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폴 조지와 레너드의 어떠한 원투펀치가 오늘 정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주바치가 직전 토론토전만큼만 해준다면 전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러스 5.5 핸디캡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 경기 언더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뉴욕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지금 뭐 GTD가 너무 많은 변수를 보일 것 같아서 일단 트레 존스랑 켈던 존슨이 GTD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론슨이 GTD고요. 만약에 지금 GTD인 선수들이 모두 못 나온다. 뉴욕이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나온다 하면 그래도 뉴욕이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뉴욕은 젤런 브론슨이 만약에 오늘 경기 빠진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온다. 바셀이나 저기 켈턴 존슨이 나온다. 그러면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지금 뉴욕이 4연패 중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조건 연패를 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예상은 되지만 트레 존스와 켈던 존슨이 모두 다 나오고 지금 브론슨이 못 나온다면은 전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 프랜슨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GTD를 꼬박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댈러스와 휴스턴 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는 뭐 돈치치가 직전 경기 뭐 너무 잘해줬죠. 뭐 거의 뭐 기적 같은 승리였는데 돈치치가 60득점 해줬고 47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디니디나 좀 주전 자원들이 거의 40분 이상씩 뛰었고요. 그리고 하루 쉬고 경기합니다. 제가 봤을 땐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휴스턴이 케빈 포터나 제일런 그린의 공격력이 절대 나쁘지 않고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또한 괜찮은 최근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팀의 문제점은 딱히 공격이 뭐 이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가 좀 많이 헐겁다라는 거, 뭐 이런 어떠한 뭐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즌 이제 10승에 승률이 3할도 안 되는 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댈러스를 만나서 휴스턴이 원사이드하게 밀릴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 11.5점이라는 이 핸디는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물론 뭐 휴스턴이 원정에서 뭐 썩 잘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댈러스가 홈 경기력은 좋다곤 하지만 이 댈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5할 이하 팀과도 충분히 타이트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할 이하 팀과도 충분히 타이트한 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5할 이하 팀이랑 만났을 때 돈치치를 많이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점수차를 이렇게 이기더라도 크게 벌리면서 이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 지금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12점, 그 다음에 케빈 포터 19점, 꼬박꼬박 이렇게 최근 5경기로 보면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12점, 그 다음에 뭐 케빈 포터 23점, 제일런 그린 21점. 득점력은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 꽤 돼요. 꽤 돼요. 꽤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의 그 벤치 구간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 마이너스 12점 득실 마진이. 벤치 구간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은 약점이지만, 지금 댈러스도 솔직히 돈치치 말고는 딱히 뭐 보이는 선수, 딱히 누가 폼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 그래서 전 이 경기 충분히 휴스턴이 플러스 핸디는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고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12월에 이 국내 경기 12월에 국내 경기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NBA는 최근 좀 안 좋은데 국내 경기 적중률은 좋으니까 회원 가입하셔서 이 국내 경기 빨간 딱지글 보시고 참고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VIP 팁 같은 경우 국내 경기 적자를 본 날이 닷새인가 엿새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일은 항상 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들 위주로 최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축구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축구도 어느 정도 폼을 찾아가면서 잘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가 NBA가 문제예요. NBA를 최대한 적중률을 끌어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가입도 실버 골드 VIP 멤버십 가입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경기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